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204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돌파보다는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서 정강후약 장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수 대비 좋은 수익률 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모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조금 중요한 자리에서 슈팅이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음봉 마감하는 코스피 지수인데, 자, 코스닥 지수도 최근에 중요한 자리에서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의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장이 좀 애매한 장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보합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보합권에 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뭐 4거래일인가 8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원엔달러 기준으로 1120원 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건데 매수세가 세지 않다는 게 그나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중국 쪽에서 GDP 발표가 있었죠. 6.9%인데 시장에서는 못 믿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뭐 6.7, 6.8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결국 뭐 가짜가 아니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해는 지금 뭐 3,400포인트에 바짝 붙여갖고 마감을 했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기 둔화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지 않겠는가라고 주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수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갈 것 같긴 한데요. 개인이 달라붙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조정받아야 될 위치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올라온 선이 있다 보니까 개인은 조금 관망하는 장세가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도 있고 뭐 SOL도 마찬가지죠. 국지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가 있는 후에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는 뭐 좋을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조금은 관망을 좀 하면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오늘 조정세가 좀 나와주는지 특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4% 갭상승 이후에 8% 정도 마감했던 그런 상황들. 자, 4% 정도 갭상승 출발한 거에 대해서 이 갭상승은 상승갭으로서 상당히 좀 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정강 후약 장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일단 상단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저항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코스닥 지수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로 인해서 중요한 자리에서 뽑아 올려줬던 제약바이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코스닥 지수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도 하락이나 급락 내지보다는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돼야 어떤 그런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또한 상당히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난주 목요일 상담해 드린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이치로 우리 투캅스 시청자분들의 종목들 점진적으로 좋아지길 기원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2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포지션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보겠습니다. 4402번님 상하 프론테크 11,2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11,050원이네요. 결국은 2차전지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는가. 뭐 전기차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상하 프론테크뿐만 아니라 후성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개인이 대응하기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가가 지금 11,450원인데 11,200원에 사셨다. 좀 아이러니하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6,000원대 대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가 10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10월 6일 날 500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윗골이 굉장히 달고 13%에 마감을 했죠. 이 캔들 보시면 딱 이 캔들인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가격으로 본다고 치면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 1,300원 라인이 되겠네요. 일봉상으로 1,300원 라인을 꼭 지켜야지만 2차적인 상승, 3차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니까 손절 라인만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고가 패턴 종목 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종가상으로 1,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홀딩해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179번님 신우 1,350원에 비중 5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신우 같은 종목들 최근에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들이 제한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동전주 같은 그러니까 동전주에서 지폐주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개별 시장이 되겠죠. 자, 신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 매수가가 1,350원이시니까는 오늘 시가에 적절하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대에 따라 잡으시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져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죠. 자, 오늘 거래량이 거의 지금 4,400만 주 가까이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거의 한 20배 가까이 터져주는 그런 상황으로 상한가에 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내일 정도 강력한 상승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자, 일단 1차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단 저항 2,1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는 그런 저항 매물들이 첩첩상중으로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2,100원대까지는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보겠습니다. 2009번님 현대상선 7,500원에 비중 100%. 과거에 제가 현대상선 한번 상담해드린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그때 가격이 7,500원 딱 이 라인이었죠. 근데 제가 7,500원 라인 무너진다고 하면 여지없이 좀 손절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 좀 못한 것 같고요. 그나마 6,000원까지 주가 빠졌다가 뭐 이상가족 상봉과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추석 전후로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가능성 있다. 그때 빠져나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많이 좀 상승했다가 오늘 뭐 내일이 드디어 이상가족 상봉이죠. 근데 오늘 주가가 7% 이상 급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 뭐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내일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방으로 밀린다고 하면 7,000원 라인을 지지를 못한다고 하면 주가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보다는 하방에 좀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내일 7,500원 선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저는 뭐 매입가 정리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708번님 한국주청관 1,800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주청관 코리아나와 뭐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된 섹터와 동반 테마로 형성됐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조금 하락의 연속성을 갖고 지금 어느 정도 하락 구간으로 진입된 그런 상황의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지난번, 그러니까 8월 달에 급락이 한번 나와주었죠. 8월 달에 거의 2만 원 정도, 24,000원부터 만 원까지 이탈하게 되면서 급락이 좀 나왔다가 15,000원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지금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적절하게 잘 상담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지지를 하면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선이 60주봉선입니다. 자, 우리 일봉 차트에서도 61일평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주봉 차트에서도 60주봉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 60주봉선 가격권 자체가 11,600원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단 홀딩 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차피 이 종목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의 연속성을 갖고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1차적인 목표가 1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4835번님 서울옥션 22,750원에 비중 20%. 매출 꾸준히 증가되고 있죠. 3분기, 4분기 실적도 호조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꾸준히 증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은 51억, 올해 같은 경우는 157억 보고 있는데 상반기엔 벌써 66억이 나왔습니다. 매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놓고 보더라도 뭐 외인의 지분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패턴,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아.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고 뭐 기업도 좋은데,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초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5,000원이죠. 그러면 과연 이 기업이 지금 적정 주가냐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PER 기준을 놓고 본다면 한 27 정도 되네요. 20대 후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매하는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이 적정 주가인지 아닌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2,750원에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조금 밀릴 것 같습니다. 밀릴 것 같은데 지속적인 성장 가능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20% 이상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승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연초 대비해서 500% 이상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격 조정도 애매하게 안 받은 상에서 옆으로 쭉 눕혀버린다고 하면 높이 못 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 상황을 놓고 보면 이미 이평선 추세가 하방을 꺾이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고 일봉으로 놓고 보면 옆으로 흐르는 패턴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해서 들고 가신다. 그러면 저는 17,000원대에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0850번님 LG전자 46,4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구간 자체는 악재를 호재로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저점에 자리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차트의 패턴의 모습들 바닥권에서 전형적인 점진적 상승이 예상되는 61평 우하향되는 그런 차트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지수 그런 약세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 오늘 그나마 선방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한 1.8%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오늘 바로 또다시 안착을 시켰습니다. 안착시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서서히 또다시 점진적 상승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번 주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번 주에 주봉 차트를 보다도 양음양 차트의 패턴의 모습들이 조금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5만 원대까지는 상승 구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매물 공백을 이번에 반드시 메워줘야 추가적인 어떤 레벨업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매수가 지금 현재가 부근이신데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부가 5만 원 부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 보겠습니다. 2876번님 웰크론 5,12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4,995원이네요. 결국은 메르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판매량이 증가된다. 라고 주가 2,000원짜리 주가가 10,000원짜리 급등을 한번 초상승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여지없이 가격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매출 증가됐냐?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놓고 보면 매출이 2,200억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만 지금 1,112억이네요. 딱 1,112억에 영업이익률 26억.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했으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잘 나온 상황인데 이게 주가를 이만큼 슈팅시킬 만큼 큰 의미가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테마주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업이 좋다.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000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요. 저는 5,8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움직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0518번님 오픈베이스 2,550원에 비중 5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오픈베이스가 지난주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도 이제 글쎄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는 거 보고서 왜 상한가에 들어가자는 굉장히 정보 수집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써니전자와 오픈베이스가 함께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안철수 관련된 이슈로 상승에 한번 순환매가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마감된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 그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다시 한번 27% 정도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역시나 상당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그런 모습들. 자, 역시나 그 이후에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구간 일단은 매수가가 2,550원대시면은 일단은 내일 정도에는 갭상승 출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에는 2,300원대 강력하게 5일선을 안착하려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5일선을 안착하고 바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안착을 제대로 할지 그것이 내일 포커스를 맞추고 관망을 하신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같죠.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2,400원대 안착을 못하고 5일선을 안착 시도했는데 안착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정보 가지고 계세요? 효성이요. TV 소리 좀 꺼주실래요? 예, 매입 단가랑 비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14만 4천 원, 3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란가, 사는 가격이 올라올 수 있을란가 싶어서요. 효성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죠? 실적 네. 발표를 안 했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요, 정유 쪽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화학 쪽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학 쪽을 주력을 하고 있는 효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을 오픈해봐야지만 결과를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효성을 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주가가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11만 원 선에서 바닥 다지고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4월, 5월 달에 뭐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을 나왔던 4, 5월 달 가격, 이 가격을 그나마 지지하고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함과 동시에 아니면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13만 원 선은 한번 갈 것 같아요. 13만 원 선. 예, 근데 14만 4천 원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효성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은행과 관련돼가지고 뭐 컨소시엄에 뭐 2개 다 신청을 해놨죠. KT 쪽에도 신청해놓고 뭐 인터파크 쪽에도 신청을 해놨는데 그 결과도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실적 발표할 시즌에는 목표가 13만 원 선까지는 제가 생각에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근데 13만 원이 와도 매입가 대비해서 한 10% 손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13만 원 돼서 고민하지 마시고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계속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13만 원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예,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13만 원에 꼭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13만 1,500원이요. 13만 1,500원이요? 네, 예, 비중은요? 20%요. 20%요? 네,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매수 단가까지 올려놔. 혹시 저희 조목특허스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네, 목소리가 좀 익숙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삼성 네. SDI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상담을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조금 매수 단가가 조금 아쉬워서 질문을 좀 드린 거예요. 네, 많이 떨어졌을 때 못 샀어요. 이것도 좀 2번 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2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지금 13만 원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럼 장기 투자를 얼마나 하신 거죠? 그러니까 14만 얼마에 사고 또 11만 얼마에, 12만 얼마에 사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13만 1,500원. 네, 일단은 잘 버티신 것 같고요. 네, 매수 단가가 상당히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은 뭐 네. 그동안에 7만 5천 원대부터 지금 11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50% 가까이 올라왔죠. 네. 중국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네.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실적에까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네. 구간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 구간으로 조금씩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7만 원대 사신 분들은 7만 원대, 8만 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네, 제가 그리고 이때 언제입니까? 9월 16일인가 17일 날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6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상당히 냄새가 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 중요한 것은 지금 13만 1,500원대시면은 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매수 단가까지, 부근까지는 모르겠지만은, 12만 원대 있죠? 12만 원요? 예, 12만 5천 원, 6천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 부근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상승폭을 좀 잡으시고 대응을 네.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 실적 발표가 29일이거든요? 네? 실적 발표가 29일이에요.
네. 예상 실적 발표가 지금 10월 29일 정도 되는데, 네. 일단 컨센서스는 일단은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서 목표치가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네. 한 29일 정도까지는 일단 꾸준히 한번 들리고 가보세요.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요번에 그거 실적 발표 안 나고 올라갈 때 12만 6천 원 오면 손해받은 매도 하려고요. 12만 원대 오시면 손해봐도 매도 하시려고요? 네. 그럼 매도 하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12만 어느 정도요? 아, 제가 봤을 때는요. 네. 12만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는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손해보고 나가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네. 2차 목표가까지는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가격대가 지금 14만 원까지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14만 원요? 예, 14만 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이 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매도했다가 예. 밑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상 재밌는 게 개인들이 항상 매도하면 그때부터 날아가요 또. 그죠? 네. 한번 들고 와 보세요. 그냥, 네. 일단은 29일날 실적 발표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홀딩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국항공우주요. 매입 단가랑 비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89,000원에 4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7만원대 71,000원, 2,000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예. 제가 이 종목 한 3번 상담해 드린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때 단가가 9월 요때예요. 요때.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 드릴 때는 1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매도해라. 그거 예. 방송 보신 분들은 잘 매도하고 나오셨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 밀렸을 때 7만 원 오면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7만 원이 무너져도 매수할 만한 가격이긴 해요. 한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급반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가 밀려가지고 이게 언제죠? 9월 30일 날 66,200원까지 밀렸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종목 7만 원 바닥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밀린 다음에 1차적 목표가 78,000원 정도 잡으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78,000원까지는 안 가고 76,400원까지밖에 못 갔네요. 못 갔는데 지금 결국은 말 많죠. 한국항공우주 관련돼 가지고 KFX 관련돼서 오늘도 한민국 국방장관이 국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 4개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은 주가가요. 캔들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5일선이 너무 가파라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5일선과 21일선을 이렇게 평행으로 돌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단일봉으로 주가가 급등해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7만 원 라인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땡큐인 상황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평선이 주봉상으로 옆으로 좀 더 누워야지만 주가가 레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종목이 7만 원 미만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비중이 40%니까 비중이 좀 많은데요.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낮춘 다음에 주가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8만 원 계속 터치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얘가. 단일봉으로 아니고 쌍봉, 포봉, 계속 터치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게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면 8만 원, 그러니까 7만 원 후반대가 될 수도 있고 8만 원이 딱 될 수도 있겠는데, 7만 원 후반대에 평단을 낮춰가지고 계속 터치할 때 빠져나오시는, 지루하시다고 생각이 들면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좋고요. 만약에 기업 관련돼가지고 꾸준히 믿고 한번 가보시겠다. 그러면 평단 최대한 7만 원 초반까지 낮춰가지고 한 반년 정도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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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오팜 30%요. 네오팜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33,000원에. 33,000원에 30%요. 언제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이게 7월달쯤에요. 아, 7월 달에 매수하신 가격이신데 예. 매수가까지 왔네요, 지금. 예. 아, 일단은 축하의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잘 버티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추가 매수했었으면 상당히 좀 좋았을 걸. 그죠?
예. 예, 일단은 뭐 오늘로써 이제 수익권으로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잘 전화를 적절한 시점에 잘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네오팜이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그 유아용품 중국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거 아직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유아용품 관련된 어떤 보습제, 유아용품 보습제 관련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글쎄요, 일단 뭐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 아시죠? 네. 아가방 컴퍼니는 보합 정도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보령 메디앙스는 역시나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어요. 근데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네. 근데 오늘 121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 약간 맞고 떨어졌잖아요. 맞고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고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죠? 네네. 근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예, 예. 이게 상당히 조금은 약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주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바닥권은 지금 탈피를 했습니다. 바닥권은 탈피했는데 일단은 이번 달 있죠. 10월 달에. 예. 10월 달 초부터 지금까지 10거래일 몇 거래일 동안 거의 32% 가까이 올라왔어요. 상승폭이.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는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조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35,000원에 마감을 했잖아요. 네네. 내일 상승 시에 일단은 매도 관점을 보세요. 일단은 지금 풍파를 좀 견디셨으니까 수익을 더 내보겠다는 그런 욕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내일 상승 시에 매도 관점을 일단 보시고, 예. 조금 더 이 종목을 끌고 가보시겠다 하시면 매수가까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을 또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 조금 아쉬우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3만원대 초반권에서 매수하신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든가 아니면 종목 교체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일 120일선을 뚫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매도 관점 같아요. 아, 그래. 그래도 매도 관점 맞는 것 같습니다. 4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실적 발표 전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굳이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그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굳이 지금 주가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 실적 발표 나올 때 그게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복불복인 상황에서 굳이 왜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하냔 말이에요. 그죠? 네. 일단은 상승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DK, DNI. 매입당이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2,800원 30%.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예. 매도 시점, 이거 매수하신 지 꽤 되셨나요, 혹시? 이거 4개월요. 4개월 정도요? 예, 4개월. 그러니까 7월 정도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네요. 예, 예. 7월이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2,800원 단가가 뭐 한 7월, 8월 요때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예. 주가가 올라가지고 최근 4,000원까지 올라왔죠. 예. 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2분기 매출도 좋고, 1분기 매출도 좋고, 2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7.3% 정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한 13억 정도 나왔네요. 예. 흐름 자체는 좋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뭐 70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는 뭐 전혀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천조, 3천조 이런 거 큰 의미 두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기계적으로 대응하신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월봉상으로 보면 2012년도 쌍봉 구간에 진입됐다가 맞고 떨어지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5일선, 21선 딱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 딱 가격이 3,500원 선이에요. 월봉상도 마찬가지고요. 일봉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을 제가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요. 종가상으로 3,500원 이탈 안 되면 갖고 가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정고점인 4,000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요. 중장기, 어느 정도가 중장기죠? 한 4, 5개월. 4, 5개월 정도요? 네, 한 5,000원, 6,000원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글쎄요. 갈 것 같기도 해요. 갈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연초에 주가가 2,000원짜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승이 한번 줬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 왔다가 다시 한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일단 4,000원대 맞고 떨어져요. 예. 맞고 떨어지는데 이거를 견디실 자신이 있으시면 뭐 쓰리봉 지금
지금 2번 떨어졌는데 또 한 30번 더 떨어지는 모양이죠. 예? 그게 무슨 말이죠? 맞고 4,000원대 맞고 네. 2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요런 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 예, 요런 것도 떨어져 볼 수 없고,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5,000원 딱 이거 노리시는 것 같아요. 12년도 가격. 예. 15년도에도 한번 왔었고, 12년도에도 한번 왔었잖아요. 이 네. 가격을 딱 노리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요, 예. 4,000원 위에서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유인 즉슨요, 매출과 영업이익의 꾸준한 증가세가 없어요. 예. 예, 없으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4,000원 선 위에서부터는 조금씩 정리하자. 이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기, 인포피아 예. 14,750원에 15%거든요. 14,700원에 15%요? 네네, 750원에.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좀 많이 떨어져서 이거, 지금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괜찮을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잘 버티셨어요, 어떻게. 네. 그냥 잊어먹었어요, 그냥. 잊어먹으셨어요? 그래도 네. 손절 효과가 굉장히 강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버티신 거에 대해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네. 혹시 이거 횡령배임 관련된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뭐, 그것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빠졌었죠? 네. 글쎄요.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 그 내용들을 세세한 거를 제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자체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졌을 때 다시 한번 호재로서 주가가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 종목 일단은 다행인 것이 뭐냐면은 9,810원까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급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13,000원 맞고 떨어지고 11,000원대 그리고 1,950원대 계속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거. 이게 조금 위안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앞에서 제가 LG전자랑 삼성 SDI를 상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61일평이 저항으로 있는 그런 상황. 특히나 코스닥 지수도 지금 61선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 61선에 저항으로 있는 기업들은 어떤 상황이 나와줘야 되냐면은 기간 조정으로 61선이 우하향돼서 어느 정도 저항이 지지로 깔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네. 자, 그러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 경우일 것 같아요. 61선 지금 우하향되어 나와주고 있는 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등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 14,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열려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적에 이거를 제가, AS를 해드린 걸 듣고서 신규 매수보다는요, 네. 일단은 보유자 하신 분들 보유자의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12,000원, 한 500원대, 그리고 13,000원대 부근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추가 상승 포지션 한번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7024번님, 테스나 16,800원에 비중 20%. 최근 들어서 주가 26,900원 대비해서 오늘 종가 11,350원까지는 급락을 했었는데, 기업 좋습니다. 기업 좋고요. 다만 매출이 조금 주는 게 좀 안 좋은데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 좀 잘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3, 4분기나 4, 4분기는 좀 호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바닥까지 왔습니다. 바닥까지 왔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11,350원인데 12,000원대를 지속적으로 놓고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갭으로 떠가지고 주가 옆으로 눕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약간 더 옆으로 눕고 61선이 일봉상으로 더 눕혀가지고 아래로 하방으로 온다고 하면
121선이, 아니 61선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12,000원을 두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 12,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까? 제가 보기엔 돌파합니다. 돌파하는데 돌파한다고 하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12,000원 잡으시고요. 2차적인 목표가 14,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1차적으로 홀딩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118번님, 주성 엔지니어링. 5,080원에 비중 5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61선 우하향하는 패턴이 되겠죠. 자, 61선 우하향 되니까, 자, 보시죠. 61선 우하향 되니까 여기서 장대 양보 끌어올린 모습들. 자, 결국에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121선을 한번 돌파를 했지만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패턴의 경우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종목이 되겠죠. 인포피아라든지 LG전자, 삼성 S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 자,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120선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61선 지지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데, 자, 오늘 6% 정도 상승 구간으로 들어왔다가 일단은 밀리는 그런 모습들. 자, 역시나 지금 구간, 일단은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 실적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점진적인 상승으로 예상될 수 있는 컨센서스가 조금씩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오늘 맞고 떨어졌지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트레이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린다는 거 감안하시고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5,400원에서 500원가 오시면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617번님, 현대제철 56,500원에 비중 50%. 현대제철,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액이 강력하게 들어왔네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뚜렷한 방향성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철강 업종, 포스코와 같이 맞물려서 보셔라 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187,000원 기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57,000원 기준으로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철강석 가격이 지속적으로 그런 게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인 자동차 쪽에 납품하는 단가를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는 조정을 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을에는 무조건 조정합니다. 가을 겨울에는 무조건 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진율이 조금 감소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더 철강 업종 중에서는 매력적인 단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6,500원이라고 하면 현재 단가 대비해서 한 1,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차이 안 나니까 주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매집해서 가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61,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버티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096번님, 테라세미콘 23,300원에 비중 9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테라세미콘도 마찬가지의 경우이죠.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61선이 계속적으로 우하향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15,000원대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것이 확실한 지진가는 한 번쯤 우리가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다리셔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을 놓고 왈가왈부할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반도체 장비 쪽, 특히나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연속성으로 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맞게 계속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손절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됐든 업황이 됐든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신 전략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26,500원에 비중 35%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이 뭐죠? 한샘요. 한샘이요? 예, 오늘 좀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 단가를 좀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저희 방송 자주 보세요? 예, 2주 전쯤에 한번 윤동신 멘토님한테 상담 받았습니다. 한샘을요? 예. 제가 한샘 저는 좀 안 좋게 보는데. 그때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샘 살 거면 다른 건전제주 싼 거 많으니까. 하셨어요. 근데 25만 밑으로 가면은 불안하면은 한번 뭐 매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25만 원 밑에서 매수하셨어요? 예, 24만 5천 원에서 좀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 단가를 좀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26만 500원이에요? 예.
예, 결국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부업과 싱크대 쪽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건자재 시장 관련돼가지고 조금 안 좋다. 그런 뉴스가 많이 떴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323억.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된 수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좀 못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반영을 하듯이 주가 하방으로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급락하는 패턴이 나왔죠. 3분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시장이 그런 거 좀 이게 아니러냐는 것 같습니다. 건자재 좋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주가 이 기업이 주가 10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좋다고 보고서는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고가 35만 원 대비해서 주가가 25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기관은 계속 좋다 하고 있는데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기관은 팔고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건자재 시장 쪽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만 원대 오늘 같은 경우도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18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 기관과 외인이 한 2만 주 정도 매매했네요. 2만 3천 주 정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차트 자체도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 투자 기간 어느 정도 보세요? 한 6개월까지는 보는데 네. 밴드를 좀 정해 주셨으면 해서요. 저는요. 예. 이게 좀 답답한데 제가 이거 갖고 있잖아요. 예. 요건 이거 26만 원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저는 26만 원 정리하고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성장하는 기업들 많아요. 그리고 건자재 중에 저평가된 기업들 굉장히 많고요. 예. 근데 굳이 한 샘을 죽었다 깨나도 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주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반등 나와요. 예. 반등 조만간 나와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주가 반등 나와가지고 매입가 근처는 가요. 제가 보기에는 27만 원 정도까지는 가요. 예. 그러면 27만 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와갖고 딴 종목을 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오늘 좀 매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그때 한 26만 원 정도 나오면 빠지려고. 그러면 제가 전략을요 잘 짜드릴 테니까요. 예. 27만 원 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장중에. 예.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는데 27만 원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매도하세요. 살살. 예. 그래갖고 27만 원 위에선 다 빠져 나오시고요. 예. 저희 방송 통하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장중에 상담하면서 예. 방송 중에. 예. 그런 종목들 신규로 들어가신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예. 요거 더 이상 안 밀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오늘 6%대 급락 나오고 기관과 외엔 쌍매도 나왔는데 겁먹지 예. 마시고요. 제가 생각에는 한 번 더 캔들이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양봉이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 한번 밀려가지고 200일선 막 만나러 가갖고 23만 원 간다. 이래도 겁먹지 마시고 25만 원, 26만 원까지 무난히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만 원까지 가니까 27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그때는 빠져나오신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차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뉴프라이드 예. 비중 100%에 15,500원에 샀거든요. 아,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이게 한 2, 3만 원대까지 갈지 어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일단 투자금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 투자금이 많은데 100% 들어가신 거 맞으세요? 예. 남자시네요. 네? 한번 일단 지를 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르는 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20% 가까이 급락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 많이 걱정 안 되셨었어요? 아니, 밑에서 15% 빠졌을 때 제가 매입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오늘 20% 그러니까 오늘 매수하신 거세요? 네. 아 오늘 아래 꼬리를 잡으신 거죠? 예. 아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아래 꼬리를 잘 잡으신 상황인데 오늘 네. 종가가 5일선을 이탈을 했으면은 오늘 매도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예. 근데 종가가 척하니 5일선을 안착시켜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일 5일선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10월 14일 날 22% 가까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이때 사실은 14,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온 거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네네. 지지가 나온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이 14,000원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600원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자, 네. 결국에는 14,000원대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근데 계속적으로 어디 맞고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어디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18,000원, 9,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죠. 21,000원, 2만원대 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 예. 2만원대 몇 번 맞고 떨어졌죠? 2번 맞고 떨어졌죠? 예. 21,000원대 맞고 떨어지고 계속 2만원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음봉 캔들로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 뭐냐면은, 한 번은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이용해서 물량을 정리하라는 그런 습성을 가진 주포의 성향이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 구도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쌍방울하고 같이 엮여 있죠, 이게. 뭐죠, 그거? 네. 완다그룹? 네. 완다그룹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갔죠? 네.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도 제가 봤을 때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기업의 가치에 본질적인 가치에 투자하지 마시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수익을 놓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네. 그러면 2만원대,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든 그러니까 9,000원에서 10,000원 넘어갈 때, 10,000원에서 2만원 넘어갈 때가 항상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종목도 2만원 넘어가니까 계속적으로 음봉 캔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내일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오더라도 일단 오늘 수익 구간에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 너무 크게 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수익 구간을 정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두 달 전에 1,000원대 하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대 한 건데 지금 15,000원대 잘 잡으신 거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적으로. 아시겠죠? 더 이상 많이 가진 않게. 그거를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판단도 불가능할지언정 기본적 분석에서 이거를 완다그룹과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치로 계산해서 수치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보세요. 그렇게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안녕하세요.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희 호텔 신라요. 네. 122,500원에 30%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 4월 14일 날 매수했는데요. 꽤 되셨네요. 여기 매도 시기를 2번이나 놓쳤거든요. 제가 이거 14만원 위에서 몇 번 해드렸는데. 아니, 못 그런데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거를 더 올라갈 줄 알고. 제가 이거 14만원 선에서 몇 번 상담해드려가지고 참 수익 한 3번 정도 내드린 종목이긴 한데, 저희 방송 통해서. 네. 좀 안타깝긴 하네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연말까지는 어떻게 될려나, 그게 궁금해갖고요. 연말까지요? 네. 뭐 투자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보시는 거네요. 네. 122,500원이면 지금 현재가가 108,000원이거든요. 예, 오늘이 108,000원이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면세점 이익 환수 관련돼가지고 예. 기존에는 특허 수수료가 한 40억 정도 됐는데 이제 법안이 바뀌게 되면 특허 관련된 수수료가 한 500억 정도로 한 10배 이상 증가된다 그래가지고 주가 한번 밀렸었는데 그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가지고 주가 바닥 10,000원 선까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는 가져가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올지 4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올지 그 동안 호재나 악재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제가 생각에는 1차적으로 11만 5천원까지 무난히 가요. 그러니까 11만 5천 원이요. 그러니까 11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네. 예? 11만 5천 원이요? 네네네. 11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11만 5천 원 왔을 때 문자 상담이 됐건 전화 상담이 됐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13만 원이 간다. 아니면 정고점이 14만 원이 갈 수도 있다. 이걸 다시 한번 AS 해드릴 테니까 혼자 6개월 동안 가져가지 마시고요. 1차 목표가 맞춰가지고 그 선 오면 다시 한번 꼭 문의를 주세요. 아, 네,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이번에 강연회를 갑니다. 이드코 윤동식이 간다. 부산 대구 강연회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강연회를 합니다. 자, 이번 공개 방송 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셨는데, 자, 강연회 때도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24일은 부산 적십자 회관, 그리고 대구에서는 부산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오후 2시에 개최를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자리 빛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들 장대양봉 기원 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